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 화학 반응에서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의 여러 가지 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소를 얻은 것을 산화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는 것을 환원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자는 반대예요. 전자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다. 이렇게 산소와 전자는 반대라고 기억해 두고 이제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로서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화학 반응인 광합성 그리고 세포호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두 화학 반응 중 첫 번째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입니다.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호흡은요, 동물, 식물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광합성의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빛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이 재료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분들이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번엔 세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식물이 만든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로 이 포도당을 잘게 쪼개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그 에너지는 이 동물 식물이 생활하는 데 쓰는 에너지입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들어가고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두 과정의 반응식을 적어보겠습니다. 광합성의 재료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빛 에너지가 합쳐지면 드디어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죠. C 6개, H 12개, O 6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식물 세포는 영양분을 얻게 되고요. 부산물로 O2, 산소가 나옵니다. 자, 이 반응이 광합성인데요. 반응의 전과 후는 원자의 개수가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죠. 양쪽 원자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탄소는 지금 이산화탄소에서는 1개인데 포도당에서는 6개 됐죠. 그러면 앞에 6을 붙여주고요. 수소를 보면 수소는 물이 2개인데 포도당이 12개나 있어요. 네. 앞에 6을 맞춰서 12개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산소 12개죠. 2개씩 6개. 그리고 6개가 물에 있는데요. 지금 포도당은 산소가 6개인데 산소는 6을 써줘야지만이 개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식이 광합성의 완전한 반응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가요, 포도당이 되거든요. 자, 이산화탄소의 산소와 포도당의 산소의 개수를 한번 비교할게요.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12개고요. 포도당은 6개예요. 포도당이 되면서 산소가 12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죠. 즉, 산소를 잃었습니다. 산소를 잃는 걸 뭐라고 했어요? 환원이라고 했죠. 전자랑 반대예요. 자, 물은요, 산소가 지금 6개예요. 그런데 산소는 2개씩 6개, 즉 12개네요. 산소를 더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산소로 될 때 산소를 얻었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배웠습니다. 네. 산소를 얻음으로써 잃는 쪽이 있고, 즉 산화와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네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환원되어서 맛있는 영양분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 세포호흡도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은 재료가 포도당이었죠. 아주 큼지막한 것.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면 일단 생활 에너지를 내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하지만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생활 에너지로
생물들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있는데 역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수의 개수는 같습니다. 맞춰줄게요. 탄소가 6개인데 이산화탄소는 1개니까 그쵸. 앞에 6을 써줍니다. 그리고 수소를 비교해보니 뒤에 6을 넣으면 양쪽으로 수소 12개고요. 산소는 보면 여기에 6을 써주면 바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수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포도당 볼까요? 포도당이 이제 이산화탄소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보면 산소가 6개에서 이산화탄소 보면 산소가 12개예요. 산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 전의 산소는 물이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죠. 산소를 잃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예. 세포호흡 또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고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알고 보니 산소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진 산화환원 반응이었구나. 그 예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아주 중요한 반응의 가장 핵심은 아마도 광합성에서 시작되는 빛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몇 개 안 남은 산화환원 반응의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산화 반응의 예들을 선생님이 사진을 붙여봤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사진들인데요. 자, 이건 손난로예요.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손난로 좋잖아요.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손난로를 흔들면 철가루에 산소가 결합해서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급격하게 열이 발생합니다. 물론 환원도 동시에 일어나고요. 반딧불이에 반짝이는 불빛은 반딧불이는 발광 물질인 루시페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되면 그때 열과 빛을 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음식물이 부패한 거예요. 음식물을 보고 맛있겠다 하면서 세균과 곰팡이들이 몰려들어서 여기 음식물에 있는 어떤 당분들을 분해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불꽃놀이 안에 그 재료에 보면 금속이 들어있어요. 그 금속 화물에 이제 산소가 결합시키면서 그것을 산화가 되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염색해 보셨어요? 염색 약에 보면요,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과산화수소가 머리에 있는 멜라닌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탈색시키고 거기에 염색 약이 들어가서 머리를 염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표백제 같은 경우에 옷에 있는 그 얼룩을 산화시키면서 그 얼룩을 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깎아놓은 사과가 되게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거 보셨죠? 그것도 역시 그 사과의 성분에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상처를 소독시키는 그런 과정도 역시 산화하는 반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웠던 이 모든 산화하는 반응의 예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우리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가 이동하거나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열과 빛을 내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손난로나 반딧불이나 불꽃 같은 경우에는 막 반응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죠. 금방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열과 빛을 내요. 자, 이렇게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을 산화하는 반응 중에서도 좀 빠른 반응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요온소,
불에 태우는 거 있죠? 불 태워서 산소를 빨리 결합시키는 거, 그리고 폭발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의 핵심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열과 빛이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반응들, 굉장히 느리게 서서히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 산소와 느리게 반응을 하는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손난로 같은 경우에 철가루가 산화되어 녹슬면서 빠르게 하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철들이 서서히 녹쓰는 거, 철의 부식은 열과 빛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서서히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인데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열을 내냐, 빛을 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속에 있는 음식물이 소화되는 반응들, 그리고 음식물이 부패하는 반응들, 서서히 천천히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의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산화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